받고 대형 프랑카드를 제작해서 알릴 방법. 안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인터뷰를 좀 해갖고 이렇게 지금 해서 이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인주 기자입니다. 5월 30일 금요일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5월이 다 끝났습니다. 이번 한 달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절의 흐름들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덥습니다. 또 6월 이제 내일 토요일 지나면 새로운 또 6월 이제 여름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 있으니까 이때 좀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광주에 경제 부동산 아파트 우리 서민들의 삶도 좀 나아지고 주머니 좀 든든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좀 새로운 상황들 결과들 또 예측들 조심스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에 저녁 자리에 이 건설사에서 이제 사업 기획 파트 담당하시는 그런 임원분과 이 저녁 함께해서 이 지역의 부동산 이야기들, 건설사 이야기들 여쭤봤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이 공감하시다시피 지역 경제, 특히나 이 광주 부동산 시장, 건설 경기, 주택 이 동향들이 모든 지표들이 이제 바닥을 기고 있고요. 그 연관되는 이 파생 경제, 이 골목 상권, 자영업까지 돈이 돌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영업 사장님, 구독자님들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이제 이런 이제 고민들, 한숨 또 답답하고 가게 열어놨는데 손님이 없어서 휴대폰 보고 또 유튜브 이렇게 또 보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그 기분이 되게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힘들어요. 되게 울적하고 여러 생각하게 되고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좀 희망이 보여야 되죠. 그래서 희망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긴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니까 너무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서 이렇게 친구가 많다는 그것도 좀 바람직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를 먹고 성숙해지면서 하나씩 이제 좀 정리할 건 정리가면서 또 나만의 시간들도 가져가면서 좀 내실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광주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어제 라이브 방송에 좀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조합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 사업, 이 조합 아파트 크게 뭐 세 가지 정도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제대로 다 안 되고 있습니다. 모든 현장들 이 광주의 크고 작은 이 조합 아파트들이 삐걱 되고 있다. 일단은 이 공급이 과잉되고 있죠. 이 시장에 아파트 물량들이 많다. 또 분양가가 높아요. 이 분양가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 시장 여건이 안 좋으면서 이게 안 팔리기 시작한 거죠. 조합 아파트는 이게 다 이제 잘 팔리면은 돈 벌어서 내가 사장이니까 거기에 대한 이익들을 분담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좋은 혜택을 받는 거죠. 이 아파트 완판 시켜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혜택들이 되게 많이 주어지고 정말로 운이 좋으면 반값 아파트에 살 수 있다. 그런 이제 기대도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그런 성공 사례도 있어 왔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 조합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멍해가 되고 있다, 굴레가 되고 있다, 덫이 되고 있다. 마음고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지주택 사업에 투자하신 분만 하더라도 한 10,000명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제 주변에도 대부분 투자하셔서 마음 졸이고 안타까워하고 돈들이 묶여 있다 보니까 좀 우울하죠. 화도 나고 분통도 터뜨리고 내가 만들었던 조합들 금방금방 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뜻하지 않았던 사건들에 휩싸이고 또 조합원들까지 또 반목과 갈등, 또 다툼, 법정 갈등, 뭐 조합이 깨지고 조합장이 바뀌고 막 그런 현상들이 부지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신용 힐스테이트 그래도 이제 성공한 아파트 왜냐면 다 지어졌으니까 다 지어졌죠.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1600세대가 좀 넘죠. 조합원 수가 한 1400명. 조합원 수가 굉장히 많은 아파트. 근데 이제 미분양이 났어요. 이 40평 대형 평수 미분양 나서 할인 분양도 시작됐고
이걸 뭐 좀 해소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또 뜻하지 않게 또 추가 분담금, 폭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추가 분담금 1,000 밀에서 희망 고문 이것만 되면 끝난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는 뭐 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좋은 아파트 완성 빨리 정리하자라고 해서 추가 분담금도 수천만 원 냈는데 이거 또 시간 지나니까 좀 더 내야 된다. 돈 더 내야지 이거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또 추가 분담금 냈죠. 그래서 이제 끝날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미분양 길어지고 안 되다 보니까 또 추가 분담금 또 그 수가 이제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게 이제 내 돈에서 주머니에서 또 돈이 또 나가야 되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정한 불확실성 막 이런 것에 사람 잡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안 좋으실 거예요. 빨리 완판돼서 조합을 청산시켜야지 남아있는 문제들 풀 수가 있을 텐데 그것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신용 힐스테이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간 아파트입니다. 물론 뭐 상가가 법정 다툼 걸려 있고 전 조합 측의 가처분 신청들이 계속 지금 나와서 그 부분을 풀어야 할 그런 이제 문제들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현장에 비하면 여기는 뭐 정말 이게 우수한 현장이 뭐 거의 성공적인 사례다라고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다른 현장들이 진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지금 조합원들 냈던 돈들이 다 사라져서 삽도 못도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도 오히려 또 빚까지 더 늘어나는 그런 현장들도 있습니다. 거의 다 지었어요. 남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남구청 근처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이거 보면 건조율 한 90%.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지어서 입주하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올 조합원 아파트. 물론 오피스들 좀 남았죠. 상가 오피스들 분양이 안 돼요. 공사비 많이 오르고 중간에 건설사 법정관리 났어요. 예측 못했던 상황들. 변수들이 많이 꼬인단 말이죠. 그래서 해결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돈을 더 내야 됩니다. 이 완공시키려면 돈을 내고 또 계속 내야 되고 더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주체들 조합원들이 다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해관계들이 다 다르고 재정 구조, 자본 구조,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한 대로 모아서 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렵다. 그게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이제 90%다 완료했고 정상이 앞에 보여요. 마라톤 그저께 제가 10km 뛰고 왔어요. 뛰고 와서 진짜 힘들더라고요. 2km 딱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아직도 8km가 남았네. 진짜 힘들어요. 3km 뛰어서 7km 남았어. 그럼 1km, 1km 뛰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이만큼 왔다. 그러는데 이제 막상 뛰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3km, 4km 뛰어서 이만큼 많이 왔다가 아니라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실제로 솔직히 들었습니다. 마라톤에서 진짜 기분 좋고 힘이 날 때 9km, 1km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때 힘이 날까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9km 왔어도 힘들더라고요. 1km 아직도 남았구나. 이렇게 많이 뛰고 힘든데 진짜 힘이 좋았을 때는 결승선이 바로 눈앞에 보일 때 한 5m, 10m에서 힘이 나더라고. 그때 힘이 나서 걷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 여기까지 안 보이는데 안 돼버리는 상황에서는 이 조합원분들, 투자자분들이 이제 희망 고문에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뭐 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셨던 이 조합원분들 지금 답답한 마음들 공감되고 느껴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지역주택조합 뭐 재개발조합 여러 가지 사업들 이제 변수 많으니까 일단 잘 돼야 되죠. 이 현장들이 잘 돌아가야죠. 잘 돼서 좀 정상화가 돼야지 광주 경제도 잘 돌아갈 건데 이게 이제 안 되기 시작하면 이제 부동산 시장 전체가 다 지역 경제에 악영향으로 미치게 된 겁니다. 건설사 부도 영무 토건 부도 법정관리 지금 신청해서 협력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돌아갑니다. 호텔 사업들도 지금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안 돌아. 그 다음 타자가 누구냐? 벌써부터 이야기 들어오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이야기 들어서 그 다음 누구다 어디 건설사다 뭐 건설사다 실제로 들으면 속으로 말은 못하죠. 근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면 결국에 우리 광주 시민들 우리 또 광주의 경제 주체들의 피해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금호타이어 이 보름 넘었습니다. 불난지. 그래서 여기 이제 광주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어요. 화재 규모 피해 이렇게 했더니 연간 한 3,375억 원 정도 마이너스 손실이 발생했다. 급여도 620억 정도 감소했다. 620억 돈이 안 돌아간다는 소리입니다. 휴업수당 70%인데 돈이 이제 안 돌아가다 보니까 이 추정 손실들이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620원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이 돈들이 받아서 월급 받아서 아파트도 새로 사고 투자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집도 좀 넓은 데로 옮겨가고 막 그런 수요들의 직원들이 2,300명 넘게 있다는 소리인데 이게 뜻하지 않았던
그런 이 큰 화재, 이 변수의 일로 지역의 생산성, 소득, 또 일자리, 고용 문제들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금호타이어 이 하나 불러가지고 공장 가동이 멈춰서면서 광주의 실질 경제 성장률이 0.32% 가까이 떨어졌다라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안타까운 부분은 이 대기업에서 먹고 살고 있는 우리 이제 광주 시민들, 뭐 운송하는 버스 기사님, 트럭 이렇게 화물차 기사님도 있을 거고요. 또 청소하시는 분들, 또 경비하시는 분들, 이런 비정규직 일자리들 다 사라지게 돼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전남방직도 지금 이제 그쪽에 임동 아델리움 이 주민들 여기 아파트 주변에 전남방직 9만 평 조금 안 되는데 이쪽 주변으로 여기 이제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 주민들이 이렇게 둘러서 좀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피해라든가 우려되는 그 아파트가 임동 한국 아델리움 2단지 여기는 대형 평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한 560세대 정도 돼요. 한 1,600여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되게 진짜 지금 좀 심상치 않아요.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어저께 그 입주자 대표 회장님, 특별 피해 대책 본부장님 이런 분들 만나서 좀 이야기 들어봤더니 좀 그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이야기 들으면 그분들도 마음이 좀 이해가 되더라. 그냥 바로 앞에 이 전남방지하고 아델리움 그 사이에 도로 굉장히 좀 폭이 좁습니다. 한 10여 미터 정도 돼요. 바로 그냥 앞이죠. 이제 공장 이렇게 있어서 바로 앞인데 여기 이제 이 48층 규모의 이제 아파트가 주상복합 아파트가 한 300세대가 바로 앞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파트는 여기서 보면 무등산도 보이고 광주천도 보이고 여기 사는 분들이 한 18년 동안 계속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안 떠나는 거죠. 한국에서 마음에 들었다는 소리겠죠. 정주 여건 이런 것들 좋아서 안 떠나고 살고 있는데 이제 주상복합 개발돼서 좋죠. 좋은데 이게 이제 다 가려버린다. 그래서 이제 조망권이라든가 재산권 관련해서 이제 민원들이 제기되고 이 민원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강경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조만간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그 광주천에서 챔피언스 필드 무등산 그 야구장 가는 쪽 도로 보면 그 아파트 보이는데 외벽에 아마 대형 현수막 크게 붙을 겁니다. 어떤 내용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거 붙고 뭐 시청에 시위하고 또 공사가 진행됐을 때 좀 우려되는 상황들이 뭐 민원 제기 또 이제 공사 중지 또 법적인 그런 소송들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달리 보면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쪽 사는 사람들이 그 누렸던 그 피해에 대한 그런 이제 뭐 보상에 대한 욕구라든가 심리 그런 것들도 느껴지게 됐습니다. 이 상황들은 앞으로 이제 좀 이슈들이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 현장에 제가 직접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남방직 진행 상황들 어떻게 되고 있고 그 주변에 또 피해 덩달아서 같이 좀 되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통 문제 같은 경우도 일단 이쪽에 광천권이 광천 재개발 5,000세대 전남방직, 이신방직 4,300세대 그 주변으로 해서 또 신세계 개발 프로젝트까지 하면 이쪽이 이제 연간 한 3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 또 외지인들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제 교통 말되면 이제 이쪽 일대가 이제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이제 교통을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상황으로는 감당하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뚫자, 뭘 만들자, 뭐 BRT를 하자,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근데 광주 북구에서는 전남대 산학협력단 의뢰를 해가지고 전남방지 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연구 영역을 맡겼습니다. 이 광천 사거리 일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교통량 광천 사거리 하루 교통량이 12만 5천 대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그쪽 가봅니다. 주말 들어서 많죠. 애식장도 있고 병원, 의료, 버스 터미널도 있다 보니까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 현재 F 등급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게 추가 대책 없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그냥 꼴등 아주 최악의 상황. 신호 한 번에 못 가죠. 한 번, 두 번, 세 번 꼬리에 물어가지고 이때가 이제 마비되는. 그래서 우남 사거리 쪽 동서 방향 죽봉대로 무진대로 이쪽 방향 있죠. 우리 보면 요 광천 사거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우남 사거리도 4,300세대 가까이 되는 우남삼 재건축 자이포레나 지금 거의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통량들이 양쪽으로 다 바뀌게 되니까 여기에 지하 차도를 뚫어야 된다라고 북구청에서 영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물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돈들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제약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문제들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이 광주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교통방송 생방송을 출연했던 영상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 또 미분양 건설사 또 앞으로 이제 이걸 해소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그런 생각도 좀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 시간에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방송 생방송 화재라든지 영상. 이런 확산 방지, 2차 피해 방지에도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딱 하나의 뉴스만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이에요. 목요일에 만납니다. 서 기자가 선택한 오늘의 뉴스 헤럴드 경제 서인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지방 부동산 시장이 너무 많은 공급량, 고분양가 그리고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힘든 상황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 수도권 그리고 또 광주 또 지방 뭐 이렇게 양극화를 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목욕탕 가면 온탕과 냉탕 있잖아요. 네, 서울 수도권은 좀 따뜻한 그런 느낌들이 드는데 지방 아파트 특히 이제 광주도 이 냉탕 아주 차가운 그런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미분양 주택수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3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 68,920가구로 집계가 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이 통계를 따르면요, 전국 미분양 주택의 80% 가량이 지방에 집중돼 있습니다. 준공후 미분양 이거를 이제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25,117가구 그러니까 전월 대비했을 때 한 6% 가까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예. 이게 한 12년 사이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니까 이 지방의 경우는 이 아파트가 잘 안 팔리고 있고 이게 계속 쌓이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분양이 그렇게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어려워진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지방 미분양 급증하는 원인 일단 네. 공급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지어져서 흔히 이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잖아요. 예. 살 사람은 없는데 팔 사람은 많은 현상들이 이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국토연구원이 이제 일반 가구 그리고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지방 미분양 이렇게 줄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했더니 예. 공급 과잉, 그러니까 아파트 많이 지어서 많이 내 시장에 내놓으니까 이게 잘 안 팔린다.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고 우리 이제 광주 곳곳에 보면 건설 아파트 현장들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재개발, 재건축, 지역 주택조합 이런 아파트들 한 12,000여 세대가 거의 한꺼번에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분양가도 높아요. 예. 비싸요. 비싸. 예, 네. 그렇죠. 이 4월 기준 지방 아파트 이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 472.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세 개 곱해지면은 평당 이렇게 분양가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1년 사이 한 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 대다수 지역에서 분양가는 크게 올랐는데 우리 광주를 좀 예로 들자면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당 분양가가 한 1,300, 1,400, 1,500 이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2천만 원대를 넘어서고 있고요. 일부 아파트 가격은 평당 3천만 원. 그래서 이게 34평 기준으로 했을 때 10억 아파트 이런 게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화제를 좀 모기도 했습니다. 그럼 왜 자꾸 올라갈까 살 수도 없게. 그게 좀 너무 비싸다 이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아니 경기 침체됐다 그러는데 여기에 다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은 누굴까 제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뭐 건설사들도 좀 힘들지 않을까? 이거 미분양이 지금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 같은데 분양가를 좀 내리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부분 이제 이런 생각들 하고 있고 이 건설사 입장에서도 분양가를 내릴 수 있어서 싸게 하면 팔릴 수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런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아요. 분양가를 내리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계속 어려워져요. 비싼 가격에 내놓으니까 안 팔리고 안 미분양 팔리고. 많으니까 안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난이 이렇게 안 돌아오니까 이 건설사들이 크고 작은 건설사 또 중견 건설사 이런 것들이 작년부터 이 수십에서 수백여 곳이 잇따라 이제 법정 관리 또 문을 닫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분양 증가 또 원자재값 인건비 상승 분양가 고공행진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건데요. 예. 경제 용어 중에서 임금 하방 경직성 이런 게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이게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 임금 한번 올리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올릴 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한번 또 내리기는 힘들어요. 한 번 올린 임금은 내리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분양가, 이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미분양 이 해소가 이 단기간에는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게 이제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 전망입니다.
아니 근데 올리기만 하니까 예. 분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알고 있으면서 원인을 전국 분양가도 이제 계속해서 막 오르는 추세예요. 그렇죠. 계속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광주의 중견 건설사 그 영무토건이 부채 790억 원을 견디지 못하고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면서요. 이게 이제 어제 알려진 소식인데 예.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소문은 많이 돌았어요. 우리 예. 이제 광주에서는 영무에담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잘 알려진 회사고요. 시공 능력 평가 111이니까 이게 작은 회사가 아니죠. 이 회사가 이 기업 회생 절차, 이 법정 관리 신청해서 지역 건설 경기 위축이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영무건설은 지난 20일 광주지법에 기업 회생 절차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예. 재판부는 지난 27일 회생 여부 결정까지 이 영무토건의 재산 일체를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6월 10 다음 달 6월 25일 이 최종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결과 여부에 따라서 파산이 될지 또 기업 회생이 받아들여져서 이 사업이 유지가 될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빚이 많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빚을 이렇게 뭐 법원에서 조정해줬던 소리니까 이 협력업체들 그리고 지역에 한 12곳의 현장들이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 영무토건의 이름으로 되고 있는 현장들은 조금 이제 좀 안개 속에 좀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역 건설업체 부도 나거나 법정 관리 들어가고 그러면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다 미치잖아요. 줄줄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영무토건 같은 사례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 한국건설, 남양건설 그 지역에서 한 20여 곳의 크고 작은 건설사들이 사실상 이제 부도가 나거나 문을 닫게 됐습니다. 흔히 건설 부동산을 내수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하는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거래가 뚝 끊기게 되면 이 지역에 돈이 돌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잘 안 팔리죠.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삿집 센터를 비롯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사무실, 또 가전업체, 가구 침구, 뭐 입주 청소, 뭐 자영업체 하다못해 중국집 짜장면 배달까지 이게 다 안 되는 겁니다. 이사 그래서 가면 다 그런 게 이어 있으니까. 네, 다 연결되는 거라 이 지역 경제에 좀 타격을 입게 되는데 또 이게 회사 하나가 큰 회사가 쓰러지면 이게 또 연대해가지고 협력업체들 또 작은 회사들도 연쇄 부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밀린 대금 받지 못해서 유치권 다툼, 감정 대립, 법정 다툼, 또 전세 사기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가슴이 멍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도 우리 지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뭔가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방법이 있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또 서울과 지방 또 부동산 시장 받쳐서 맞춤형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취득세, 양도소득세 이 지역 부동산의 경우 한시적으로 좀 인하해주는 그런 정책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주택수를 좀 제외해주는 그런 이제 정책들이 좀 검토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지역 건설사들의 옥석 구분도 필요해 보입니다.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일시적으로 좀 어려움 겪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지원해서 도와주고. 다시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필요한데 반면에 이제 방만하게 또 무리하게 사업 추진해가지고 스스로 위기를 자초해서 일반 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회사들은 이번에 좀 철퇴를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인주 기자와 함께